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아시나요? 80세가 넘었는데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약 한 알 안 먹으면서도 20대 청년처럼 팔팔하게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하는 특별한 7가지 루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건강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황금 루틴 하나를 특별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제가 만난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올해 83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지난 20년간 병원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시고 혈압약도 안 드시고 당뇨도 없으세요. 처음 뵀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병원 안 가세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나는 매일 아침 7가지만 하면 돼. 그러면 몸이 알아서 건강해져.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금방 피곤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은 다 말씀하세요. 나이는 핑계야. 몸을 제대로 안 돌봐서 그런 거지. 그럼 첫 번째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물 한 잔의 기적. 건강한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서 마시는 겁니다. 왜 소금을 넣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밤새 자면서 우리 몸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 그런데 물만 마시면 소변으로 금방 나가버려. 소금을 조금 넣으면 물이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변비도 안 생겨.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밤사이 탈수된 몸에 적절한 전해질과 함께 수분을 공급하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소금물 한 잔을 드십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두 번째, 발끝부터 시작하는 혈관 청소. 두 번째 루틴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발 운동이에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겁니다. 각각 20번씩 총 2분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운동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새 누워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발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 78세도 이 운동을 20년째 하고 계세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러질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다리도 안 붓고 좋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해보세요. 발끝 위아래 20번, 발목 돌리기 좌우 각각 10번, 발가락 오므리기 20번.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부터는 더욱 놀라운 루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5번째 루틴은 한 번 들으면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3분 만에 끝나는 전신 깨우기.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어르신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분간 전신을 깨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앉은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으쓱하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주는 겁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 사이에 관절액이 줄어들어서 아침에 몸이 뻣뻣해집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분만 준비 운동을 해주면 관절액이 나와서 몸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정희 할머니 75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3분 체조를 하고 나서는 무릎이 전혀 안 아파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고요. 벌써 3가지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4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루틴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4번째, 아침 식사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 아침에 뭐 드세요? 빵? 시리얼? 아니면 굶으세요?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은 아침 식사에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것부터 먹기였어요. 최만수 할아버지 81세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속이 차가워져 있어. 그런데 찬 것부터 먹으면 위장이 놀라서 탈이 나지. 그래서 나는 항상 따뜻한 미역국이나 된장국부터 한 숟가락 먹고 시작해.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를 강조합니다. 밤사이 차가워진 장부를 따뜻하게 데워줘야 소화가 잘 되고 하루 종일 속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30번 씹기였습니다. 30번씩 씹는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젊었을 때는 나도 급하게 먹었지.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천천히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 그리고 뇌도 건강해져. 정말 그렇습니다. 충분히 씹으면 침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여서 소화가 쉬워져요. 그리고 씹는 동작이 뇌에 자극을 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과식하게 되고 오후에 졸리고. 그런데 천천히 먹으면 적게 먹어도 만족스럽고 속도 편하잖아요. 이순옥 할머니 77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30번씩 씹어서 먹기 시작하니까 위장약을 끊었어요. 이제는 뭘 먹어도 속이 편해요. 5번째, 2분 만에 하루 에너지 충전하기. 자, 이제 정말 핵심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20명의 건강한 어르신을 만나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입니다. 바로 아침 햇볕 쐬기예요.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햇볕을 쐬는 게 아니라 정확히 2분간 눈을 감고 얼굴을 햇볕에 향하게 해서 깊게 숨을 쉬면서 쐐니다. 왜 하필 2분일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햇볕을 2분 이상 쐬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분비돼요. 특히 아침 햇볕에는 블루라이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에 마당에 나가서 이 루틴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보약이야.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힘이 나. 감기도 안 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비타민 D를 가진 사람들이 면역력이 훨씬 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대예요. 오전 10시 이전에 햇볕이 가장 좋습니다. 자외선은 적고 유익한 광선은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순옥 할머니도 이 루틴을 10년째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었는데 아침 햇볕 쐬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시도해 보세요. 창문을 열고 2분간 햇볕을 쐬면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변화를 보신 분의 이야기. 제가 이 루틴들을 알려드린 한 분이 계세요. 김영숙 할머니 72세인데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7알씩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루틴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왔고 당뇨 수치도 많이 개선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쉬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있고 밤에도 잠이 잘 와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걸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루틴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루틴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걸 듣고 나시면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80세까지도 병원에 안 가는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6번째 루틴부터 들어보실까요? 이건 정말 의외의 것일 거예요. 자, 6번째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아침에 소리 내어 웃기입니다. 웃는 게 루틴이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소리 내어 웃으십니다. 서동철 할아버지 79세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웃음이 최고의 약이야. 아침에 3분만 크게 웃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웃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더라고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웃을 때 복근과 횡격막이 움직여서 내장 마사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해결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씩 웃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고 해요. 정말 웃음이 보약인 셈이죠. 이은주 할머니 76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웃는 게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뭔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웃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좋아요.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7번째 하루를 결정하는 3가지 감사. 마지막 7번째 루틴입니다. 이것도 정말 특별해요. 바로 감사 3가지 말하기입니다. 이 건강한 어르신들은 모두 아침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소리 내어 말하는 겁니다. 어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안부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건강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3가지를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잠도 더 잘 자고 병원에도 덜 간다고 해요. 최영희 할머니 74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불평할 게 많아져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런데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정말 그래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7가지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여기까지 7가지 루틴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네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금물 마시기 2분, 발 운동 2분, 전신 깨우기 3분, 천천히 식사하기 평소 식사 시간과 동일, 햇볕 쐬기 2분, 소리 내어 웃기 3분, 감사 3가지 2분, 총 14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딱 14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런데 이 14분이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의 건강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 어르신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순서입니다. 이 7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해요. 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감사 인사까지. 왜냐하면 각각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물을 먼저 마셔야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운동 효과가 커지고 전신을 깨운 후에 식사를 해야 소화가 잘 되고 햇볕을 쐰 후에 웃으면 세로토닌 효과가 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느낄 수 없어요. 최소 21일은 해야 습관이 되고 3개월은 해야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루틴을 모두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바로 이 모든 루틴을 지탱하는 황금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7가지 루틴을 다 해도 효과가 반감돼요. 반대로 이걸 알면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공개하는 황금 마인드셋.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공통으로 있었던 황금 마인드셋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병원에서 약 주면 먹으면 되지.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이 건강한 어르신들은 달랐어요. 내 건강은 내 책임이다. 내가 매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야,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야. 살아있는 거라고. 매일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 그런데 사람들은 차는 기름 좋은 걸 넣으면서 왜 자기 몸에는 관심이 없을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는 매일 충전하면서 자기 몸 배터리는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마인드셋이 왜 중요한가? 마인드셋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물 마시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면 귀찮고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기다려지고 재미있어져요. 실제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같은 운동이라도 살 빼려고 억지로 하는 운동과 건강해지려고 즐겁게 하는 운동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강순남 할머니 80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살까지는 나도 약만 믿고 살았어요. 혈압약, 관절약, 하루에 10알씩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약만 먹고 있으면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내 몸은 내가 책임지자 하고, 그리고 이 루틴들을 시작했더니 10년 만에 약을 다 끊었어요. 실패하지 않는 실천 방법.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성공한 분들을 관찰한 결과 몇 가지 비법이 있었어요. 첫째, 하나씩 추가하기. 갑자기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물 마시기만, 둘째 주에는 발 운동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도 없고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21일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둘째, 기록하기.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 보세요. 사람은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후에 보면 성취감도 느끼실 거예요. 셋째, 변화 관찰하기. 일주일마다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웠다. 어제보다 기분이 좋다. 변비가 없어졌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면 계속할 동기가 됩니다. 한 분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 제가 6개월 전에 이 루틴을 알려드린 신철수 할아버지 73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해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나이가 나이인데? 정말 회의적이셨어요. 그런데 딸이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다고 해요. 첫 달에는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일어나려면 한참 걸렸는데 세 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무릎이 덜 아파요.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리고 6개월 후인 지금은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반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이 즐거워요. 정말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물 한 잔부터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 다음 침대에서 발 운동 2분. 발끝 위아래 20번, 발목 돌리기, 발가락 오므리기.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라고 해서 70세의 몸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80세라고 해서 80세처럼 살아야 한다는 규칙도 없고요. 제가 만난 건강한 어르신들은 모두 말씀하세요. 나이는 생각하기 나름이야.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져.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건강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80세까지 병원 안 가는 사람들의 7가지 아침 루틴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 마인드셋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일정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물은 언제 마시고 운동은 언제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0세까지 병원 안 가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 이 7가지 루틴과 함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